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학년도 수업 현장에서 인사드리는 캐스터 김서연입니다. 오늘 교육 전문 해설가님 모시고 수업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그 수업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교수님, 저 213페이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학생 질문이 너무 많아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저런 경우에는 중요한 한두 가지 질문에만 대답을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학생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리니어 트랜스폼을 쓰면 되는데 나머지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교수님 좀 현명하게 대처하시네요. 자, 그럼 진짜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수님, 방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은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구시대적 설명 아닌가요? 저 학생 너무 적대적인 거 아닙니까? 저런 분은 어떡하죠? 네, 저런 경우에는 유머를 구사해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교수의 의견에 우호적인 다른 학생이 답을 하도록 유도해서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도 뭐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이 있지 않아? 승엽이 생각은 어때? 그건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론은 저번 수업 시간에... 자, 이제 그럼 진짜 넘어가도 되겠지? 자, 그럼 교수님! 방금 설명하신 이론을 지지했던 또 다른 학자가 있었나요? 이거 큰일 났어요. 모르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당황하시는데요. 네, 저런 경우에는 정보를 찾아서 참고 자료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답변하겠다고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제가 사이버 컴퓨터스에 올려주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직접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을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우리 실생활에서 저 학생 틀린 대답하고 있네요. 이런 이론을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렸습니다. 이미 설명했지만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교수님, 저런 반응은 오히려 학생들이 앞으로 대답할 때 두려움을 갖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논 리니어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정확한 반응입니다. 해설자님, 그러면 학생이 엉뚱한 대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럴 때 내 질문이 모호했군요, 뒤에 앉아있어서 내 질문이 안 들렸군요 등의 대답으로 대답한 학생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에서 벗어난 대답인데 같은 말을 쓰지 않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말씀드리는 순간 문제 상황 발생했는데요. 강희 씨 보시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베이시스에 대해서 한번 누가 설명해 볼래요? 다들 꿀먹은 덩어리 됐어요. 저런 침묵이 제일 어색한데 말이죠. 베이시스를 가지고서는 실제로는 서브스페이스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교수님 스스로 대답하시네요. 저렇게 되면 강의가 계속 일방향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요. 옆 사람과 한번 그러면 의논해 볼래요? 힌트는 고등학교 때 배운 복수를 아는 사람이면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적어도 1, 2분 정도 있다가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질문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교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을 혹은 대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김서연 교육 전문 해설가 장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